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말로는 괜찮아, 다음 시험 잘 보면 돼 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안에 불안이 가득하다면요 이게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요 다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첫째로는 비교, 두 번째는 무시, 세 번째는 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늘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비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차라리 내가 못 보고 못 들으면은 비교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대비 SNS 같은 걸 통해서요 우리가 또 온라인에 있는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잘하는 아이들을 너무나도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도 인간인지라 자꾸 집에 있는 아이와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자존감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해 보더라도요 비교해 버리면 어떤 느낌 드는 겁니까? 내가 나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비교는 당연하게도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모로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시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제 부모로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내가 훨씬 더 오래 살았고요. 사실 내가 훨씬 더 똑똑해요. 아이들보다는요. 그들은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지시하게 되고요. 통제하게 되고요. 또 하나,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가 강조되다 보니까요. 공부에 대한 압도적인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에게는요. 계속 지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수할 수가 있는 게 그 아이들의 어떤 의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싸그리 무시가 돼버리고 아이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부모가 요구하는 것들만을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아이의 자존감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좀 힘을 발휘하고요 능력을 발휘할 때 내가 이런 힘이 있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또 발달하는 부분인데 아주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순응하면서 그렇게만 살아버리면은 이 아이들은요 그게 발달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는 화라는 부분인데요. 화는 사실은 모든 걸 망치죠. 저는 사실 제 책에도 썼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쓰고 노력하게 된 계기가 아이들에게 화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정말 뭐 예민하고 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는 양육에는 되게 불리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화를 내고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화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게 이건 모든 걸 망쳐버리죠. 우리도 알잖아요. 이렇게는 아이들에게 전혀 득될 것이 없는데 저희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또 해야 된다는 게 많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도 막 화가 올라오는데 이 세 가지는 정말 여러 면에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조금만 더 지혜를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만 들여다봐도요 전문가분들이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칫 잘못 접근하면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사랑만 줘야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라면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자존감의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거거든요. 자존감은 참 여러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사랑만 주면은 어쩌면은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면서도 오늘 제가 내내 말씀드린 이제 규칙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도 배워야 되고요. 뭐가 맞는 것인지, 뭐가 도덕적인 것인지, 뭐가 또 윤리적인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계속 얘기 나누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가 크고 작은 것들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요즘 사회가 점점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시간을 모조리 공부에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뭔가를 작은 거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줄넘기 대회를 나갈 수도 없고요. 심부름을 시키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공부만 한 아이가 공부로 해내지 못하면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또 과거 대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들도 당연히 있어야 내가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은요 정리하면 이론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모로서 잘 인지하고 일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따뜻해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르칠 거는 또 엄격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만든 집 안에서 아이들은요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내면서요 그 아이는요 성장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힘이 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큰 요소들을 좀 인식을 하고 그거를 우리 가정 안에서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기 전에 사실 저도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대신에 부모라면 우리 아이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접근을 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의기소침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자존감이랑 연결한다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걸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 아이를 계속 내가 사랑해주고요. 애정을 쏟아붓는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고 내 능력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부모의 말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아이가 무언가를 해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이 성취 경험이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그 아이가 생각하는 큰 일까지 그 아이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소하게는 집안일 같은 거 시켜보는 겁니다. 집안일 시키고요. 그걸 잘 완수했을 때는 집에서 칭찬 많이 해주고요. 또는 기회는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라면은 크고 작은 어떤 숙제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요. 크고 작은 시험들도 참 많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기회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를 잘한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뭐 더하기 빼기 하고 이럴 때 기회는 많거든요. 그거를 해내야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하나 해낼 때 그 아이는 이 자존감이라는 게 올라가면서 좀 적극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줄넘기가 됐건 뭐 컵 쌓기가 됐건 아이들은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소질을 보이고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 그걸 해내는 그 경험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다른 영역에도 다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뭔가를 작게라도 또는 크게라도 해낼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부모로서는 많이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게 일단은 긍정적인 면에서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런 건 되게 잘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은 저도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남발하는 편이 아니었던 경상도 남자였지만 말로 하기도 하고요. 저는 쪽지로도 되게 많이 적어줍니다. 출근하기 전에라던가 이럴 때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나오면은요 그걸 싫어하는 아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도시락에서 엄마가 써주셨던 그런 부모님이 써주셨던 메모나 쪽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도 저희는 어쨌든 아이들에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딱 정하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모의 타고난 기질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따뜻하기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에게 규칙도 열심히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사람인 편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요. 또 일적으로도 그렇고요. 애들에게도 좀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좀 따뜻한 면, 사랑한다고 계속 좀 아이들에게요 허그도 해주고요. 안아주기도 하고요. 얘기도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내가 좀 관대한 편입니다. 나에게도 관대하고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너그럽고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이들과 규칙을 딱 정하고요. 그거를 좀 지키기 위해서 저녁마다 함께 있을 때마다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떤 말도 말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의 어떤 흐름을 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이 집짓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엄마, 아빠로서 집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을 짓고 있죠. 우리가 발휘하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요, 세계가 되는 거고요.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큰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해요. 집을 지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반을 닦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뼈대를 잡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들, 더 우선적인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거, 우리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는 엄마는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정말 사랑한다, 좋아한다,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참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계속 표현해서 알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크게 억울할 것도 없는 게 우리 아들 딸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좋아하는 편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진짜 좋아했을 겁니다. 아들 딸은 우리가 뭐 돈을 잘 벌어서도 아니고요,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예뻐서도 아니고요, 그냥 엄마라서 아빠라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사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어릴 때부터 보내왔어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부응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게 가장 부모로서 기반을 닦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이 규칙이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규칙을 잘 모르고요, 학교에서도요 뭔가 생활이 되게 엉망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최대 피해자는 본인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규칙을 배우지 못하면은 집단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이고요. 공부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계속 자기와의 규칙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규칙을 정하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늘 아이들에게요, 조금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표현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같이 스킨십도 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엄격하기는 쉽죠.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쓰지 말자라고 했으면은 절대 안 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독서를 하기로 했으면은 열심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숙제라는 것은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것이다. 맡은 바 일은 다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정했으면은 그걸 위해서 매일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아이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저만 생각해도요, 전 제가 참 그렇게 이성적이거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도 짜증이 나고요. 매일의 기분이 다르고요. 화가 막 올라오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채널을 보면서요, 책도 보고요, 또 좋은 분들의,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도 참고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짜증을 낸다, 화를 낸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희도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때는 잠깐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대화가 또 필요하겠죠. 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요, 부모님들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날 일도 그냥 웃으면서 막 넘어가는데 분명히 지금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뭔가 몸이 안 좋다라던가 뭔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다라던가 그때 짜증과 화라는 좀 비합리적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도 그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화로 그걸 끌어내고 또는 그걸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화를 위한 팁을 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정된 환경이라서 거기서 대화가 잘 안 일어난다면은 또 안 일어날 거래요. 그렇다면은요, 여행 같은 것들, 캠핑 같은 것들, 장소를 바꾸는 그런 시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여행 가면은요, 막 새로운 풍경 속에서 기분 좋아가지고요, 없던 얘기도 막 꺼내고요, 캐캐 묵은 얘기도 꺼내서 해결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대화를 좀 해보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아이가 공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힘을 쓰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왜 쓰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또 자존감이 낮은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존감의 기둥 여러 가지들 중에서는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 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령 나는 언제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주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굳이 어디 가서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굉장히 큰 마음이, 큰 능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식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내가 그거를 굳이 확인하고 싶고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아이가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저는 이 자존감 문제를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가 과연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자기의 어떤 능력과 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었는가, 그런 점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서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서 결국에는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이 아이가 힘을 꼭 그렇게 쓰지 않아도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아이가 뭐 몸이 아프든 교육관계에서 문제를 겪든 또는 뭐 성적이 안 나오든 그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때 결국에는 그 아이랑 한 팀이 돼서 정말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문서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문현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옆에 있으면서요, 내가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조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것조차 안 된다면은, 너무 까다로운 문제다 그러면은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좀 고통을 분담해 주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가 잘 될 때, 척척 성취를 해낼 때 부모가 그것 바탕으로 기뻐하는 거는 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아이가 힘들 때,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그 손을 꽉 잡아줄 수 있는 단 한 명이 저는 엄마 또는 아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어쩌면은 단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좀 도전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할이 진짜 쉽지 않은 역할이라서 우리가 같이 좀 용기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연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딱 한 명의 좋은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아이들도요, 주변에서 엄마 아빠도 괜찮고요, 삼촌도 괜찮고 할아버지, 주변 아저씨 아주머니도 괜찮대요. 딱 한 명의 어른이 너 할 수 있다 라고 용기를 주고 그 손을 꽉 잡아주면은 그 중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결국 환경을 극복하고 원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참 크다라는 거죠. 결국 자존감이라는 것도요, 뭐 학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참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아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는 단 한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 그렇게 우리가 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수련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요, 저도 지금 말씀을 참 오래 드렸지만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은요,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것들, 이 사람의 분위기라던가 뭔가 바디랭귀지라던가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저도 같이 좀 이렇게 용기를 갖고 싶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해졌다면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전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말로는 괜찮아, 다음에 열심히 해, 공부 이야기라면은 다음 시험 잘 보면 돼 라고 하지만 내가 이 안에 불안이 가득하다면은요, 이게 비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요 다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괜찮다, 할 수 있다, 뭐든지 끝까지 한번 해봐라, 너의 길을 가라, 엄마가 아빠가 그거 응원해 줄게 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저는 그 말을 아이들 없을 때 저 스스로에게 계속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세상이지만 저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요, 우리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불안하고요, 거기에 제일 먼저 잠식당합니다. 그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 드시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요, 운동도 하면서 정말 건강한 마인드를 내가 먼저 갖고 그걸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요, 또 이런 채널에서 좋은 영상들로 영감도 많이 받으면서요, 우리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또 좋은 영상들 많이 보시면서요, 또 앞으로도 힘내시면 좋겠고요, 저의 짧은 영상도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